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 전국이 완전히 회오리 바람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과관계가 생기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탄핵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8일 현지 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마라톤 찬반 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미 하원의 의석수는 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며 권력 남용은 찬성 230표, 반대 178표, 의회 방해는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탄핵은 트럼프 재임에 치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다라고 평가하며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자,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민주당 의석이 233석입니다. 공화당은 197석인데, 자, 권력 남용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찬성이 230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의 반란표가 3표 정도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의회 방해는 찬성이 229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역시 민주당의 반란표가 4표 있었다는 말인데 불참이 각각 3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완전히 100% 뭉친 것은 아니고 불참자를 포함하면 한두 표 정도 반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공화당은 100% 찍었다고 본다면 이게 과연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죠. 아무튼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간의 반란표가 나왔지만 어쨌든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되는 건가요? 자,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이 사람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 코미디언 출신인데 갑자기 그냥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버린 사람인데 반러시아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게 크림 반도를 빼앗기고 짓밟히고 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었죠. 자, 이 사람에게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게 제일 겁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과거 소련이 분리되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할 때 1991년 12월 24일이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1200여 발의 핵무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혹시 러시아 등이 무력권 사용 위기가 있으면 안보적으로 완전히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핵을 폐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을 때, 물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공 안 했다라고 러시아는 우기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못 지켜주고 있고 그 대신 지금 이제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대선 가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적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입니다. 바로 과거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조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군사적 지원 약속했던 거 좀 중단하겠다. 그거 안 해주면 군사적 지원 없을 줄 알아. 이런 뉘앙스가 풍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 2014년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 부자가 아들하고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들 재조사해달라. 내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통화해봐라.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권력 남용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권력 남용이 바로 이런 개인적인 선거에 활용되는 일에 미 합중국 대통령의 권한인
군대를 움직이는 그 권한을 사용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캔들이 발생을 했고 탄핵 소추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언급한 2014년 사건은 뭐냐?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바이든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고 부리스마 홀딩스 뇌물 스캔들 사건인데 이게 14년에서 15년 사이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부리스마 홀딩스의 사주가 정치권에 대한 뇌물 공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주는 사회이사로 고용한 보 바이든을 이용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사 중단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바이든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규모의 미정부 대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을 워싱턴 DC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기 이제 사회이사로 임명이 돼 있고 100만 불 이상의 그 급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돈을 받으니까 이럴 때 사용하려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의 엄청난 이 재벌이 자기가 지금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정치권에 압력 좀 넣어달라. 당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미국 부통령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바이든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달라.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가지고 압력을 넣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탄핵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속전속결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마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굉장히 이제 시간을 끈 지연 전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공화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2월부터 대선 레이스 시작되는데 뭐 길게 끌 거 있냐? 바로 상원에서 처리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충분하고 신중한 탄핵 심판 절차를 건너뛰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원 심판은 천천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원 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이제 시간을 끌어서 계속 이 트럼프의 탄핵 전국을 끌고 가서 트럼프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펠로시 의장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연방법원 원장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사회자가 됩니다. 재판장이고 그리고 배심원으로 상원 의원들, 미 상원 의원 100명이 배심원이에요. 전원이. 그리고 검찰은 이제 검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 지명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하원 의장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미국에서 이 탄핵 정국에 대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이제 그런 그 속셈을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트위터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었어요. I did nothing wrong. 나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전 문장을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강조해서 적었다. 나 잘못 없다! 하고 완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체 문장을 대문자로 적어서 자기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또 상원이 어차피 상원에서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 탄핵이 이렇게 되는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민주당 편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NBC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찬반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 해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로 동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에서 17일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83%는 탄핵에 찬성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90%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지금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탄핵 정국을 길게 끌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히면 민주당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왜? 공화당 후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고 민주당 후보는 지금 여러 명이니까 공격 대상은 딱 한 명, 공화당 후보 정해져 있고 민주당 후보는 여러 명이 나누어서 받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한반도 정책 아니겠습니까? 대북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어떻게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하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죠. 지금 가장 강력한 그 경쟁자인데 이자, 즉 트럼프는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다. 트럼프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 그는 폭력배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했고요. 카밀라 해리스 상원의원, 지금 현재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에게 당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완전히 망쳤다. 사진이나 찍었지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북한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역시 경선 후보죠. 이 사람은 우리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을 사진 촬영이나 무자비한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교환하는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원칙적인 외교로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대단히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러면서 이 탄핵 정국이 길게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칼집을 하나씩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이 연말 선물로 ICBM 쏘면 완전히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ICBM 완성 시간을 벌어줬다. 뭐 괜히 하노이에서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이런 짓 하다가 완전히 지금 북한이 ICBM 완성해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이 익스칸데르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20차례나 발사체를 쐈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거 쐈는데 그거 전부 다 괜찮다라고 면죄부도 주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계속 공격을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험해졌다. 진작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위험해졌다. 이런 비난을 또 당연히 하게 되겠죠. 외교 무능이다. 안보 실패다.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고 시리아 문제, 이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이 안보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들, 왜냐,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했는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뒤집었는지 이것은 자기가 알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북한 문제도 현재 진행형, 이란 문제도 현재 진행형, 시리아 문제는 완전히 그냥 러시아의 기만 이 중동 교두보만 확보해주는 쪽으로 결과가 가름나고 말았고, 미국의 어떤 그 중동 지역에서의 세력 축소, 그리고 쿠르드와의 관계 완전히 치명상을 입으면서 미국이 동맹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이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터키와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터키 문제,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마찰이 많죠. 그래서 안보 실패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집중 포화를 북한의 ICBM을 통해서 아마 맞게 되는 트리거, 촉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 전문가는 북한이 ICBM을 쏘면 트럼프는 강경 대응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의 국익연구센터 국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트럼프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트럼프 본인과 그의 보좌진은 2020년 대선 전에 마지막 대업적을 위해서 워싱턴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외교로 중심축을 돌려서 북한과의 핵 합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김정은이 ICBM이나 핵실험을 결심한다면 이러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통령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는 화염과 분노라고 불렸던 나날들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통령은 결국 공격적인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2017년 화염과 분노라고 불렸던 그 날들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보좌진들은,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이런 아주 공격받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북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정말로 ICBM을 쏘게 되면은 또는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위성 로켓 발사체를 쏘게 된다면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미국 민주당의 더티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여론전을 끌고 가고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고 하는 이런 것에 맞설 국면 전환용의 재물이 될 것인가. 자,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 때려잡고 나 재선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방망이를 정말로 휘둘러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난번에도 쭉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군이 움직이는 동향, 그리고 미군이 계속 연습하고 있는 정세, 이런 것들을 과연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고 있냐,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신인균의 국방TV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